1988년 10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충남 공주교도소로 이감되던 25명 중 12명과 함께 집단 탈주하고 서울 시내로 잠입하여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대문구 북가자동에서 안광술, 강영일, 한희철 등 3명과 더불어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사살당했습니다. 1954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출생한 지강원은 불우한 집안에서 5남매 중 막내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시인인 만큼 섬세한 사람이었으나 아버지,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국민학교만 졸업하게 되었고 이후 공부를 할 기회가 없는 그에게 배운 것이라곤 주먹질과 도둑질뿐이었습니다. 결국 상습절도로 체포돼 총 17년의 징역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 그는 이미 이전 전과의 잡전과까지 합해 총 11범이었습니다. 1988년 10월 8일 당시 영등포교도소에서 대전과 공주교도소,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56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되는데 알려진 것만 70여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막내 동생 전경환은 겨우 7년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입니다. 나중에 탈출 과정에서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탈취하면서 흉악범이 되긴 했지만 맨 처음 교도소에 수감됐을 땐 흉악범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최후까지 잡히지 않던 5명 중 4명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서울시에서 은신처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 10월 15일 밤 9시 40분경 서대문구 북가좌동 고모 씨의 집에 잠입해서 고 씨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인질극이 터졌던 곳은 수색로십길 광명빌라 바로 옆인데 그 집은 지금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가길 원했는데 3명이 사망한 흉가라며 팔리지 않자 1989년에 교정협회에서 사들여 교도관 자녀 생활반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 인질극은 당시 TV로 생중계되었으며 인질극을 벌인 범인 4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강원 당시 34세, 1954년생, 사살, 안광술 당시 22세, 1966년생, 자살, 강영일 당시 21세, 1967년생, 생존, 한희철 당시 20세, 1968년생, 자살, 인질로 잡혀있던 고 씨가 새벽 4시쯤에 탈출하여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 병력 1천여 명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인질범들은 새벽 4시 40분부터 경찰과 대치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낮 12시경 강영일이 협상을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 한희철과 안광술이 지강원이 가지고 있던 총을 빼앗아 각각 자살했고 지강원은 경찰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 카세트 테이프를 요구한 뒤 노래를 들으며 창문을 깨 유리조각으로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자살 시도 직후 경찰 특공대원들이 집으로 진입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강원은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 기도를 하는데 이를 지켜본 인질이 비명을 지르자 경찰 특공대가 인질이 위험한 걸로 판단하여 즉각 무방비 상태의 지강원에게 다리와 옆구리에 총을 발사하였으며 몇 시간 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도 못 받고 사망했습니다. 당시 홀리데이를 요구한 지강원의 요구에 경찰이 실수로 스콜피온스의 홀리데이를 전달했다가 급하게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다시 전달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일단 사건 당시 현장에서 지강원이 들었던 노래는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맞습니다.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울려 퍼질 때 지강원이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당시의 방송 녹화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2006년 SBS의 영화 프로그램 TV박스 오피스의 영화 비하인드 코너에서 확인되었고 또한 관련 영상은 유튜브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검거되지 않았던 5명 중 인질극에 가담하지 않은 마지막 탈주범 김기로가 탈주한 지 1년 9개월 만인 1990년 7월 1일에 체포되면서 탈주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탈주 당시 김기로가 절대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주도 면밀하게 행동한 탓에 김기로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하고 있으면 영판 다른 장소에서 또 김기로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선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홍길동 같다며 김길동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경에는 삭발한 야구선수를 탈주범 김기로로 오인 신고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당시 인질 및 경찰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지강원 일당은 예상 밖으로 대단히 신사적이었으며 그들의 요구는 방송이었지 탈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강원 일행은 고 씨의 집에 숨어 살다가 집주인이 몰래 도망친 탓에 인질극을 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방송을 탄 것입니다.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기는 했지만 범인들은 죄송하다 조금만 참아달라 금방 끝날 테니 이해해달라면서 두려워하는 인질들을 달랬고 경찰들 앞에서 인질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고성을 지르면서도 인질에게 귓속말로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최대한 인질들을 배려하려 했습니다. 사건 종료 후 당시 인질들은 지강원 일당들에 대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매우 신사적이었고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며 그들을 변호하는 탄원서를 써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영상에서 보면 같이 탈주한 동료에게는 과격하게 대했는지 강영일만큼은 권총 한 발을 위협 사격하면서까지 자수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강영일은 교도소 내에서부터 지강원과 친했고 지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도 자살했으니 이미 도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자수하게 만들어 살리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구한 승합차를 확인하러 나갔다 돌아오는 강영일의 발밑에 총을 쏴 못 들어오게 하며 너는 내가 살린다. 영일아 내 말 들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강원이 어떤 마음이었든 결국에는 지강원은 사살되었으니 강영일은 결국 지강원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지강원 일당이 무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9년 개정 이전의 사회보호법에서 보호감호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규정한 탓에 이들에겐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매우 과중한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은 무려 수십억 원대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고작 3년 정도 실형을 살다가 풀려났습니다. 지강원 등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특혜를 받고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중형을 받는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현실에 분노한 것이라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일가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지 못한 것이지 본인도 큰 돈을 훔치고 상습범이었기에 이러한 논리는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당시 지강원 일당이 잡범이었어도 처벌이 과중했다는 점과 지강원의 자기합리화일지라도 사회유력층에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나 그 가벼운 처벌조차도 없던 점이 생각보다 흔해서 법에 대한 신뢰가 옅어졌습니다. 2014년 9월 기준 탈주국을 벌인 12명 중 사망한 사람을 뺀 9명 중에 현재 석방된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잡힌 김기로와 지강원 인질극 중 유일한 생존자인 강영일이고 나머진 출소 후 재범으로 다시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2006년 석방된 후 강영일은 이후 인질극 피해자한테 공식으로 사과하려고 채널A 그때 그 사람이 출연하였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그들이 인질극을 벌인 것에 대해 칭찬하거나 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들이 범죄자인지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 측면으로는 그들의 한섞인 목소리를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회보호법의 단점이 폭로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이후인 1989년에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며 보호감호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보호감호 피해자에 의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2005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술했듯이 당시에 체포되었던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과 비교되어 대한민국 경찰이 시국 치안에는 강하지만 민생 치안에는 무능한 경찰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들에게는 비극이자 희극이 되었는데 바로 수감자들에 대한 몸수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주원인이 과도한 근무 시간으로 인한 교도관들의 필요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안과 교도관들은 이 교대로 24시간 근무 후 퇴근해 쉬고 다시 24시간 근무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 일상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24시간 근무 후 다음 날에 휴식 후 다음 날은 주간만 근무하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이나마 근무 시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1989년 10월 26일 MBC 수사반장의 10대 사건 시리즈 편에서 이 사건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지강원 역은 이계인이 연기했습니다. 1995년 9월 30일자 KBS TV 그때 그 사건에선 재연극 형식으로 나왔는데 지강원 역은 배우 하재영이 연기했습니다. 1999년 12월 17일자 MBC 베스트 극장 387회에서도 해당 사건을 토대로 홀리데이라는 단막극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배우 유호성, 윤소나가 연기했습니다. 2003년 6월 16일자 MBC 실화극장 죄와 벌 22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특히 죄와 벌은 가해자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인질극 피해자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피해자는 선량한 시민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약국은 문을 닫아야 했고 달동 내에서 가난하게 살게 됐습니다. 억울한 아버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배상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해당 책임자는 무관심했습니다. 다행히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난과 그 사건의 공포로 인해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고 가족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해당 사건을 토대로 가공 설정을 덧붙인 홀리데이라는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3화의 메인 타이틀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데 지강원 탈주 사건이 뉴스에 나옵니다. 2018년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서도 이를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가 방송되었습니다. 7화에서 인질극 사건이 나오는데 범인 이름이 이강원이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최종 빌런인 연반장 역을 맡았던 배우 주석태가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또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작중에서 탈취한 권총은 자동 권총이 아니라 리볼버로 묘사되었습니다.